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중국사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중국사 교재는 기본 강의를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기본 강의를 전체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고대사 부분을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그 다운받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양사 심화 자료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있는데 카페 가 보시면 17편이 돼 갖고 해서 다운받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교재를 이제 중심으로 해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지형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보고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개론서 읽다 보면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막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한 네 번째 큰 땅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지만 인구는 또 인구도 되게 많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인구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한 곳에. 대충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요쪽이 이제 뭐냐면 서쪽이고 요쪽이 동쪽인데, 자, 이 동쪽에 인구가 거의 90%가 분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한족들이죠, 한족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이민족들, 그러니까 한족 외에 소수민족들이 살았던 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대충 그어 가지고 이제 분포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사의 주 무대는 주로 이제 뭐냐면 만리장성 그 이남 쪽에 동쪽 지역, 서 동쪽 지역에 이제 한정돼 있죠. 이 동부 지역 쪽에.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때 확장된 용소예요. 예, 확장된 용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최고 지방 행정 단위가 이제 성이죠. 예. 성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거는 이제 명나라 때부터 이제 사용되는데, 이 명청 시대 때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지형을 좀 보면 여기 이제 쫙 보면 북경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남경이 있죠. 북경과 남경, 그다음에 이런 그 도시들은 그 당시 예전부터 계속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 북경의 어떤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 쭉 보시면 인제 여기 뭐 강동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그다음 강서성, 절강, 복건, 안이, 강소, 상동, 상서, 그다음에 하북성, 그다음에 이제 요동 삼성, 그러니까 요동 삼성이 아니라 저기 만주 삼성, 동북 삼성 지역 있죠. 자, 요런 위치들은 좀 약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인제 중국의 또 지형 구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강남과 강북인데, 강남을 그 양쯔강으로 이제 잘못 아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장각이라고 하는, 요쪽이 강남이고 요쪽이 강북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또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잘못된 사실이고, 그 당시 이제 그 장강 북쪽에, 그 장강보다는 크진 않지만 좀 더 큰 그 조그만 강이 있어요. 뭐 조그마하다도 한강보다 훨씬 넓죠. 예. 이걸 해수라고 하는데, 이 해수를 기준으로 해 갖고 강남과 강북을 이렇게,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나눈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이제 파악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중국의 왕조의 순서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그 대학교 정도 이렇게 전공하셨으면 요 정도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인제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그래 갖고 이 순서를,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요 순서를 보고 좀 암기를 해 두실 필요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약간 이해를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인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중국의 문명의 성립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구석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구석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신석기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구석기는 지켜 두고 그다음 신석기를 보겠습니다. 신석기에도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들 보면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그래 갖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신석기도 되게 다양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이 동아시아학교 가서 보면 신석기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요 다양한 문화들을 한번 어떤 건지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 있어서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자, 여기 보면
앙송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용상 문화가 있죠. 이게 인제 그 당시 그 한화강 유역의 대표적인 이 신석기 문화죠. 예. 그래서 인제 이 앙송 문화부터 인제 보면요. 자, 앙송 문화는 대개 보면 이제 이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인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용상 문화가 주로 인제 요쪽 지역에 인제 위치돼 있어요, 요쪽 지역. 예. 근데 앙송 문화는 요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상 문화에 비해서 서쪽에 있죠. 그래 갖고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인제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인제 그 앙송총을 이제 발견하고 마제도끼하고 채색도끼가 이제 많이 발견되면서 '아, 이거 서방에서 들어오지 않았냐, 요쪽으로.' 그러니까 서방에서 들어온 입구가 요쪽 그 뭐냐면 앙송문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당시 이제 서방 기원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 서방에서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중에 서양 문화가 우위에 있다. 물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동방하고 가깝겠지만, 동방에 이제 분류 있지만 일단 중동이니까 서방 쪽에 인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인제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깨졌죠. 왜냐하면 나중에 중공 정부, 그러니까 1949 년에 인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인제 등장하면서 대규모 발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인제 딱 보니까 어 탄소 다 동위원소를 보니까 요쪽이 이제 뭐냐면 좀 더 빠르고 요쪽이 좀 늦고 요쪽이 더 빠른 이런 그 토기들이나 문물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기원서를 입증하려면 요쪽 지역의 유물들이 훨씬 더 오래되고 요쪽 지역의 유물들은 좀 뭐냐면 그 좀 새로워야 되겠죠. 좀 늦어야 되겠죠. 근데 시기를 따져 보니까 요쪽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그 느는 문명들이 나온 거야, 요쪽보다 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문화가 전파됐던 게 아니라 요쪽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앙송이나 용산이나 다 뭐냐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인제 해서 그 당시 자생설을 입증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앙송 문화는 신석기 초기 문화예요. 예. 그래서 마제석기, 토기 뭐 이런 것들, 채집경제, 생산경제 발전, 그 우리가 보는 신석기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용상 문화로 넘어갈게요. 용상 문화는 그 앙송 문화보다는 여기 보면 기원전 이제 좀 약간 늦은 문화예요. 여기는 이제 2,500 년으로 돼 있지만 좀 그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은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뭐냐면 그 용상 문화는 흑도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흑도 문화 외에도 다양한 문화 요소도 인제 등장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용상 문화가 이제 신석기 후반기 때인데 일부 일처제가 일반화되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앙송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단계에서는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좀 높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용상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빈부 차이가 형성이 돼. 그래서 이제 모계사에서 부계사에 넘어간 가족이, 그다음에 인제 또 계급 사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신석기 말기 때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역사 발전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좀 앞서 있어요. 예, 요걸 감안해서 인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인제 용산 문화에서 나왔던 것이 짐승의 뼈를 구워서 점을 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복종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중원 지역의 인제 그 항하 유역의 문화인 앙송 문화와 용산 문화가 대표적이지만, 그러면 요쪽 강남 지역들이나 라오뚱 지역, 요동 지역 등 다양한 지역들의 문화는 없었냐, 신석기는 있었죠. 그래서 되게 많아요. 막 양자강 항수 지역의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동이족 문화와 관련돼 있는 홍상 문화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주로 인제 요동 지역에서 인제 이렇게 발견된 문화죠. 그래서 이 홍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또 연결돼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홍상 문화는 농경 관련된 유물이 다수 정형돼 있고 독특한 토기와 옥기가 발견됐는데, 여기에도 유념한 게 옥이야, 옥.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인들은 금을 되게 좋아하죠, 금, 은.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 옥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옥을 이제 발견됐다, 옥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는 이 홍상 문화가 이 동이족, 물론 동이족이라도 다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동이족과 연결된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문화 중에 제일 오래된 문화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예. 동이족 고조 문화와 연결돼서 이제 홍산 문화를 접근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또 문화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호수 문화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신석기 문화는 이제 이렇게 인제 여러 문화로 구성돼 있고 보통 우리가 인제 중국 가면 초창기 문화는 중원 문화 가 되게 발달됐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 공식은 신석기 시대 때는 아니에요. 신석기 때는 오히려 이 양쯔강 유역의 문화들이나 이런 문화들이 훨씬 더 뭐냐면 중원 문화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석기 때는 이 중원과 강남 지역의 이런 것들이 서로 비등비등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인제 있고 그러니까 이 것이 인제 그 청동기까지 이제 넘어가죠. 신석기부터 해서 청동기까지 이렇게 이제 중원하고 강남 지역의 문화들이 비등비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왕조 넘어갈게요, 하왕조. 자, 하왕조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그 기록에는 남아 있죠. 이 기록에는.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하왕조를 보기 전에 잠깐 그 옆에 전설 시대였던 사망 오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언급을 할게요. 예. 자,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 사망 오제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사망은 사마천에서 그렇게 많이 실어 놓진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요거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인제 역사 시대로 배제시켰고 그리고 복귀, 신동, 수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뭐냐면 사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그 부분은 어디냐면 오제 부분이에요, 오제. 그래서 이제 오제 봉기라고 해 갖고 사마천 사기에 뭐냐면 이 오제 봉기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사마천 사기를 기준으로 인제 한 건데 자, 오제는 이제 황제, 전옥, 제곡, 제오, 제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때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황제 있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 누른 황자에서 그냥 특정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적도 있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좀 관련돼 있으면 뭐 치우라는 동이족을 이제 격파했다. 뭐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옥, 제고 그다음에 인제 유교에서 제일 이상적인 그 사람이 요와 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교에서 상당히 인제 이성사의 어떤 이상적인 그 군주상이고 그래서 인제 유교에 보면 대동사회 이런 것들을 인제 제시했던 것이 요와 순이라는 거. 그러면 황제, 정옥, 제국, 제요, 제순들은 대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왕위가 계승됐냐면 나중에 이거 중국사 할 때 또 나올 텐데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선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딱 봤다가 좀 똘똘한 애들 하나 골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게 선양이라는 방법이죠. 후에 인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저 신라 때 그렇게 왕위 계승 방법 등등으로 이게 이제 성향을 사용하게 돼요.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근데 요와 순이 죽고 나서 이 순을 계승한 사람이 우라는 사람이야, 우. 이 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치수를 잘했던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또 치수를 해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한화강 치수 사업을 하다가 이 치수를 잘 못해 갖고 죽었거든요. 사형당했거든요. 그걸 계승한 우는 이 치수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순이 얘가 똘똘하니까 얘한테 왕위를 넘겼거든요. 자, 근데 이 우 때 우는 자기 왕위를 그 뭐냐면 걔한테 세습을 했죠. 똘똘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걔한테 이제 세습을 하게 돼. 그래서 이 걔부터 우부터 해서 걔까지 쭉 시작된 왕조가 하왕조가 되죠. 최초로 인제 뭐냐면 세습 왕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기에도 하분기라고 있어요, 사기에도. 자, 근데 문제는 기록에는 있는데 결정적인 그 유물과 유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유물과 유적들은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글자 한 자가 없죠. 하. 이 하라는 글자가 없어. 그래 갖고 중국에서는 하왕주의 실체를 인정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왕족에 대한 이제 유물 유적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왕주는 아직 전설상의 왕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비슷한 유물들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하왕조 관련된 유적지들이 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 중에 이리드 문화 같은 것들이 인제 대표적인 문화들인데
초기 청동기 문화를 보고 있어요. 네. 참고로 이 하왕조는 청동기 문화예요. 그래서 1-2 층에는 1-2 층에는 융상 문화, 3-4 기층은 뭐 하문화, 녹문화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학계에서 인제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교과서에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하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정한 문화는 아니다. 추정치예요, 지금 추정치. 그 하왕조 이드 문화 외에도 뭐 도사 유적, 동화풍 유적, 왕성권 유적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짐을 뺄 필요 없겠죠. 그냥 요런 것들. 네.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본 화왕조고 유적지는 일부 나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인제 하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이 추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하왕조 다음에 넘어갈 왕조가 인제 뭐냐면 은왕조죠. 은. 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는 은이라고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에서는 상이라고 하거든요, 상. 근데 상이나 은은 동일한 왕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상을 은이라고 인제 불렀냐면 이게 비칭인데 상나라 왕조가 이제 망명하면서 그 당시 상의 마지막 이제 수도가 은어였거든요. 은어는 이제 상의 5번째 수도예요. 그래서 은어에 살고 있는 은을 이제 은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칭으로 이제 멸망한 왕족으로 해 갖고 이제 불렸나 봐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은이라는 말이 예전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상이다. 그래서 이제 상을 인제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용어를 통일한 것 같아 이게. 자 그러면 상나라의 어떤 인제 그 국가 형성 과정을 좀 볼 텐데 자 상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뒤에 인제 그 전국시대 뭐 진나라 이렇게 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나라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국가 형성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도시국가설하고 그다음에 읍제국가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자 일단 도시국가설은 세계사적 어떤 보편 과정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뭐 시족사회, 도시국가, 영토국가, 통일제국 형식으로 이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 구도를 가지고 적용되면 상대 후기부터 춘추 시대까지는 도시국가 시대, 전국시대는 영토국가 시대, 그다음에 진안 시대 때는 통일제국이 형성된 그런 시대를 보고 있죠. 근데 읍제국가서는 국가 발전보다는 사회 구조에 이제 맞춰 갖고 국가의 이제 어떤 그 관계를 나누죠. 그래서 보통 이게 융사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다. 융사 공동체는 전쟁하고 군사를 전쟁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들이 인제 뭐냐면 합쳐져 갖고 국가를 이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의 최말단을 뭐냐면 읍으로 보고 있죠. 음 읍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들이 인제 융사 공동체로 하나로 인제 집단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읍과 읍 간의 상호 누층적 지배 가족 구조가 형성돼 갖고 국가가 형성됐다. 그래서 제일 말단읍은 소급이 있는데 소급은 조급에게 인제 뭐냐면 조 그 복속돼 있고 조급은 대읍에게 이제 복속돼 있는 이런 삼층적인 구조, 종속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것은 왕이 밑에 인제 민을 직접 통치하는 재민 지배 체제는 가 아니라 이거는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인제 형성된 거고요. 처음에는 음락 공동체인 이런 게 융사 공동체를 매개한 음락 공동체가 뭐냐 있고 그 음락 공동체가 서로 늑층적 지배 구조를 통해서 지배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지배 구조는 상대나 그대의 주대, 봉건제와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상황은 전국들을 직접 지배한 게 아니라 후와 백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후와 백에게 여러 가지 청동기 무기를 하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후와 백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청동기 무기를 하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배 구조가 형성됐다. 참고로 이 청동기 자체는 그렇게 뭐냐면 흔한 게 아니에요, 철기보다.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상당히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철기 같은 경우에는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의미는 없는데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집단들이 독점하고 있어. 예 만드는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청동 같은 경우에는 불이나 뭐 아연이나 주석이 합금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 철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를 하사하는 형식으로 그 밑에 있는 족속들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국가 형태는 뭐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상고시대 때 이 청동기 시대 때 부족 국가들이 지배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 유층적 지배 구조를 이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유층적 지배 구조 때문에 일정한 국경선이 없어요. 그래 갖고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있으면
B라는 국가가 있고 A라는 국가에 종속된 이제 뭐냐면 읍이 B 국가에도 있고요. B 국가 영역 그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A 국가에 이제 B 국가에 종속된 그 읍이 A 국가 부근에도 있어. A의 그 부근에도. 그러니까 월경지가 서로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형태가 춘추 시대까지 계속 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상대 정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상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좀 약간 지도에서 확인할 필요 있는데, 상나는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음. 여기가 이제 상이야, 상. 음. 그래서 보통 상나라는 뭐냐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5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번이네요. 네. 말 잘못했네. 7번. 예. 7번의 정도의 어떤 그 수도를 여러 번 옮겨 다녔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있고 이 주변에 인제 이민족들이 있어요, 이민족. 이민족들을 이제 보통 방이라고 했어요, 방학. 이방 그다음에 뭐 토방 뭐 이렇게 방자가 나온 건 다 이민족들이야. 그래서 인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은나라에 예속된 이제 뭐냐면 여러 그 도읍도 있지만 또 은나라에 예속돼 있지 않는 그 중간중간에 이미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혼재했다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읍제 국가의 어떤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뭐냐면 예속돼 있으면 그 자신의 이제 민족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내에 있는 것은 다 이민족 취급을 했죠. 물론 이렇게 있는 이민족도 나중에는 중화민족이 되죠. 다 흡수통합되고 흡수통합되면서 이게 이제 확대되는 나가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최초로 인제 뭐냐면 이게 검증된 왕조가 뭐냐면 은인데 상인데 이게 뭐냐면 은어 발굴을 통해서 입증했죠. 여기에서 인제 뭐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잠깐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뭐냐 각골 문자가 나오죠, 각골 문자가. 음. 그래서 이제 각골 문자인데 각골 문자는 어떤 거냐 하면요. 요게 음 보여 드릴게요. 이게 잠깐만 올려 놨는데 아 그림이 없네. 제가 여기 예전에 그림을 실어 놨거든요. 예. 여기 있네 여기. 자, 각골 문자는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이제 교과서에 보신 거죠? 예. 그래 갖고 요게 이제 각골 문자인데 각골 문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그 당시에 인제 그 은나라 왕이 있었죠, 상왕. 상왕은 일종의 재정일치 국가에서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하죠, 제사장. 근데 이제 그 제사장 밑에 또 새끼 제사장들이 쭉 있어요. 아 그래서 인제 이 새끼 제사장을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쭉 있는데 이 새끼 제사장을 뭐라고 하냐면 정인이라고 해요, 정인. 그 이들도 인제 각 부족의 또 뭐냐면 왕이기도 해요, 부족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은왕이 정인에게 뭐냐면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이런 식으로 어 "오늘 한 해의 풍년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여기 자료 2 번에 보면 어디를 인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어떻게 됐냐?" 하면 정인이 그 왕의 그 질문을 듣고 여기 뭐 제사를 지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거북이, 백달지나 소의 어깨뼈에 조그만 구멍을 뚫죠. 그리고 구멍을 뚫고 여기에서 인제 불을 땡겨 뒤에. 그러면 이게 팽창돼 갖고 이게 왜냐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제 뭐냐면 보여줘요. 그러면 은왕이 '아 이거는 인제 됐다. 오늘의 풍년은 이제 올해는 풍년이 될 것이다.' 그다음 어느 나라 가는데 이거 거기 가면 '괜찮겠더라.' 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거기에 정인이 여기에서 인제 쭉 각골문을 적어 놓는 거야. 예. 근데 이게 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적거든요. 여러 번 재탕하고 재탕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많은 각골로 이렇게 기록돼 있고 요 각골들은 그 당시 하나하나가 뭐냐면 은나라의 어떤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각골문이 발견이 된 거야, 각골문이. 자, 그래서 이 발견됐다고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뭐냐면
요 각골문을 좀 용의 뭐그 뼈다고 생각해 갖고 이걸 다려 먹으면 이제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각골문이 은나라 문자로 적혔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역사 기록은 나중에 이제 청말기 때 알게 된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이걸 가지고 인제 뭐냐면 보고 은나라 역사가 은왕조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왕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기에 보면 은봉기가 있어, 은봉기. 은봉기의 이 내용과 또 각골문의 내용이 거의 80~90%가 일치돼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 은나라 왕조가 상왕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뭐냐 입증된 왕조가 요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내용을 계속 보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왕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일치 국가예요. 그래서 인제 왕과 정인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했는데 자 이 왕이 중심을 해 갖고 그 밑에 이제 여기 잠깐만요. 요거 떼어내야겠다. 정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와 종교를 주재한다. 왕은 인제 은왕을 얘기한 거고 정인 자체도 그 각각의 부족의 부족장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복을 쳐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통치 방법도 그 준하의 봉건제와 비슷한데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후와 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물 여기는 중추적 지배가계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제사, 군사직을 이제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왜 읍 자체가 융사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읍과 읍 간에 또 연방 연맹이 형성됐고 그 왕권을 강화해 볼 수 있는 걸 보면 얘네들이 원래는 초창기 때 형제 상속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부재 상속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부족장이었던 정인들도 왕권의 예속이 겨냥이 강했고 그래서 은왕 시대의 어떤 주왕 시죠. 아니 은이 아니라 상왕 시죠. 상왕 시대 조상에 대한 제사가 강화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시호 제도가 없어요. 시호라는 것은 왕이나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인제 을 평가해 갖고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게 시호잖아요. 근데 시호가 없고 다만 간지로 표시됐다. 육식간지.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걸 이제 서아시아의 문화적 영향이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 육식진법 같은 걸 이제 뭐냐면 사용했다. 그 간지 자체가 이제 육식진법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문화의 이중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상나라는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뒤에는 준하 시대 때 청동기보다 상나라 시대 때 청동기가 훨씬 더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식 문화는 상당히 원시주기야. 그래서 인제 이 상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숭장 같은 것들이 인제 행해졌죠. 예.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그 순장지가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상당히 이제 큰 순장지가 많다. 그래서 요걸 좀 잠깐 보여주면 음. 예 순장지가 많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순장하고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대륙의 나라잖아요. 대륙 스케일이 큰데 그래서 한 수천 명을 죽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인제 요걸 볼 때 이제 상나라가 노예 제사라는 걸 좀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순장은 상나라 때 많이 보였다가 뒤에 이제 준하 때 되면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면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순장 대신에 이 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뭐 벽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요건 아까 좀 봤고 그다음에 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제부터 주가 시작되는데요. 주나라부터 인제 쪼금씩 인제 기출문제 나와요. 앞에 언급했던 상나라니 뭐 하나라니 뭐 그런 나라는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했던 거고 주나라 이제 봉건제부터 인제 뭐냐면 예전부터 이제 기출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주나라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주인데 주는 인제 크게 보면 인제 동주와 서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동주가 있고 서주는 호경, 오늘날 이제 서안이죠, 서안. 동주는 나급, 낙양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계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건융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걸 기준으로 해 갖고 서주와 동주 나누고
동주라고 이제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이 시대를 또 춘추시대라고 해요. 춘추와 전국시대로 이렇게 또 나눠지죠. 춘추 전국시대를 이제 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 서주라는 나라야, 서주. 그래서 이 서주는 기원전 10 세기부터 해 갖고 그다음에 기원전 256 년까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771 년에 유황 때 수도를 그 당시 나으로 옮기잖아요, 호경에서. 그전까지는 이제 주로 서주라고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동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요때 서주의 역사, 주의 역사는 여기 그 서주의 역사는 그 BC 한 10 세기부터 해 갖고 기원전 771년 춘추 시대가 시작된 그 사이의 역사를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인제 그 서주가 세력보다 훨씬 더 상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양지각 유역까지 인제 확대됐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특징은 봉건제도를 실시했다. 네.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봉건제도는 인제 6.16 이상적인 정치의 모델이고 중앙이 만들어졌다고 인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봉과 청렴 사상을 위한 덕지주의를 성립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봉건제도하고 그 당시 민본 청문 사상이 서로 연결돼 있어. 예, 이런 것들이 서로. 자, 그래서 인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특징은 또 종법, 예법, 장자 상속제가 성립됐고 경제적으로 이제 맹자 정정법하는 조법이 있고 그다음에 청렴사상 그런 것들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서주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위수분지예요. 위수분지.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여기 부분이죠. 위수분지. 그러니까 위수분지는 비옥한 농업의 어떤 입지 조건과 군사 요새, 서방 문화 유입구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위수분지의 주요 도시가 이제 장안이죠. 이 장안은 서주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인제 호경하고 나급 두 가지를 인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제가 인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호경의 위치, 그 호경 주변에 있는 위수분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 왕조에서 수도를 삼았다 여기를. 요 수도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과정을 볼게요. 예, 정치.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주나라는 어 은나라 때부터 있었던 왕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죠, 주 세력이. 그래 갖고 그 기원을 보면 후직이라는 곡물의 시대부터 이제 시작됐다거든요, 후직. 네. 이거는 이제 전설상의 인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공공닭보다든지 그다음에 개혁을 거쳐 가지고 무왕 때부터 인제 이 세력들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무왕 때는 인제 서백이라고 해서 그 은을 그 상왕조부터 서백의 이제 칭호를 받았다고 해요. 백자가 들어갔다는 건 그 지역 부근의 그 부족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고 나서 이제 문왕 때 힘을 키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무왕 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은나라 왕이었던 주왕이 있었는데 이 주왕을 이제 물리치고 결국에는 그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억을 해 두는 거는 문왕이 새로 기틀을 만들어 놓고 무왕이 인제 뭐냐면 어 그 나라를 만들었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 정도만.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국은 BC 18 세기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가 이제 많은 의문점이 있죠. 예. 그래 갖고 요 건국 연도는 그냥 BC 10 세기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기록상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유문하고 유적은 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BC 18 세기는 그 뭐냐 주나라가 통일한 그 기점이 아니라 그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주나라가 예전에 부족 국가로부터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가지고 인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기록상에 남아 있는 걸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무왕 때 이제 주나라가 통일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이 봉건제를 완비했는데 무왕이 죽고 나서 인제 성왕이 인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성왕이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이 주공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성왕 초창기 때 정치는 이 주공이 했는데 주공이 이제 주나라 여러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지만 이제 유황 때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 건용의 침입으로 이제 몰락을 하고 동주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간중간에 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많이 이제 좀 생략을 해 놨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체크해 놨거든요. 근데 요걸 한번 좀 약간 볼 필요는 있어 갖고 심화 규칙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공이. 그리고 주공이 성왕을 이제 보좌해 줬다고 했죠. 성왕이 어리니까 이 어린 성왕을 깔보고 그 당시 이제 그 무왕의 다른 그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감의 난이라고 상감의 난. 네. 그래서 원래 상감의 난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은나라 유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배치한 그런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손을 합쳐 가지고 그 당시 은나라 유민들과 또 손을 합쳐 가지고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그래서 섭정인 주공이 진압을 했다. 상감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나라 초기 때 상당히 중요한 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70분에 적어 놨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화 시대가 있는데 공화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 하면 이 시대가 여왕 때야, 여왕 때. 네. 그 여왕 때 인제 뭐냐면 새롭게 이제 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호구 조사라는 말 자체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땅들을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자기가 파악하겠다는 거 민가 토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제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왕이 쫓겨나고 그 당시 공백하다는 사람이 집권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왕이 없었던 공화 시대라고요. 그래서 잠시 왕이 없었던 시대를 공화 시대라고 하는데 공백하라는 사람이 집권했기 때문에 공자와 하자를 떼서 공하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공하라는 설도 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BC 841년이야. 예, B841년. 그래서 중국 역사상 연대가 최초로 이제 분명한 해가 이제 이 BC 841년이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다른 사건들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절대 연표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공화란 말은 또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공화국이라는 말에서 들었잖아요. 예. 예, 공화국. 그래서 이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이 공화에서 나왔다 그래요. 원래 이제 리프이시라고 해갖고 이제 공화국이 이제 영어로 이제 나왔을 때 리프이시라는 걸 잘 몰랐어. 영어 리프이시를. 왜냐면 그런 역사가 없었죠. 중국에서 다 한개가 통치했다니. 그래서 이 리프이시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공화 시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화 양이 없는 통치 형태를 공화국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런 공화 시대를 바탕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있는 거요. 공화 시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한번 있죠. 공화음은 공백화가 천재 어물 대신해서 비롯된 용어다라는 것이 한국인의 중국사 한의중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개간 동영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2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 국내의 이제 정치와 사회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기존 질서를 균을 가져왔으며 여왕 시대에는 이것이 결국 정치적 파고 폭발했다. 기원전 840년 대분이고 이게 여왕의 정책에서 볼 수 있죠. 여왕이 호구조사하니까 그에 대한 제후들이 반발했던 거죠. 여왕을 원하는 귀족들은 공백하는 대신을 집정시키면서 13년 동안 주왕실의 통치가 중단된 이른바 공의시대 왕이 없는 시대 또는 공화 시대라고 하죠. 공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공화라는 거는 중국에서 공의 시대, 주나라 때 공의 시대를 공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공화라면은 주나라 때를 어떤 특정한 왕이 없는 시대를 지칭했던 거고요. 자, 하여튼 이 공화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대체 결국에는 여왕이 쫓겨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선왕이 다시 이제 왕실 복귀해서 준하 왕실 이제 왕실 다시 재건했지만 왕실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때 있고 그다음에 유황 때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 건용이 침입해서 동주가 시작됐다. 건용이라는 말은 개 견자에다 서쪽은 서쪽에 오랑캐를 뜻이죠. 개 같은 서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수도를 버리고 이쪽은 이제 뭐냐면
그 낙으로 간 거죠. 호경을 다시 이제 수복했긴 했지만 너무 한패돼 갖고 거기에 수도기능을 못 하니까 낙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75번 관련된 내용들이 인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 그 항의 중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 왕실 내분 사항에 대해서 인제 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선왕의 뒤를 이어서 유왕이 등장했는데 그는 예처럼 포사를 포 삼고 그 아들 태자를 삼았다. 자, 이 포사라는 사람이 웃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웃기 위해서 비단을 여러 번 찍어 주고 이 비단을 찢으면 이제 포사가 상당히 그 좋아했다고 해. 예. 약간 이제 좀 변태적 기질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인제 봉화를 좀 올려 놨는데 실수로 그걸 보고 포사가 왜냐면 막 웃어대니까 그걸 보고 인제 유황이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봉화를 저기 쳐들어오셨는데도 계속 올려 왔고 제후는 처음에는 그 말을 봉화만 입고 이제 군대에 입고 오다가 이게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아예 안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권юч이 쳐들어와서 위급하니까 그때 진짜 봉화를 올렸는데 뭐냐면 아무도 안 왔다. 다 거짓말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이제 설화가 있어요. 자, 일단 이에 분노한 전후의 이제 정우의 오빠 신우, 그러니까 이제 정식 왕비죠. 왕비의 오빠 신우가 건영족과 연합해서 주를 공격했고 그러다 유황의 태장 의구가 평안이 됐지만 건영의 나라를 피해서 동방에 있었던 나급으로 옮기게 되고 이는 서주를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주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유황 관련된 내용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럼 봉건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봉건제를 보기 전에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예. 자, 봉건제는 잠깐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이게 이제 봉건제인데 이게 종법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종법. 그래서 종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어떤 가문과 가문의 어떤 격을 나누고 그들 간에 지켜야 할 어떤 예법들을 이제 종법이라 해요. 그래서 이 종법하고 봉건제도는 서로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 인제 이걸 인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면 자, 보통 주나라 왕을 천자라고 하죠, 천자. 네. 천자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자. 네. 천명을 받은 사람이 그 뭐냐면 천자인데 천자는 원래는 이제 그 운나라 왕이었죠. 근데 이게 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 예. 인제 여기 보면 은의 주 마지막은 주왕이거든요. 주왕. 그리고 이때 인제 문왕이 있고 우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 주왕은 상당히 폭군이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주지육림이라는 그 형태로 놓았죠. 그래서 못을 판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술을 가둬 놓고 여기에다 뭐냐면 꼬챙이로 해 갖고 걸어 놓고 여기에다 딱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 고기를 걸어 놓은 거야. 배를 타면서 그 따먹으면서 인제 이렇게 또 술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나의 정치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놀았다. 그 여자한테 갖다 여자한테 여자한테 이제 빠졌다.' 뭐 이렇게 해 갖고 폭군이었는데 자, 이 주왕이 이런 식으로 폭군하니까 이 상의 이제 청명이 이제 어디로 올라갔죠? 이제 그 하늘이 딱 보기에 '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한테 준 거야. 그래서 청명이 주한테 넘어간 거죠, 주. 이걸 뭐라고 하냐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보통. 예. 그래서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민중들이 붕괴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인제 뭐 유럽에서 나온 거고 요때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명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성씨로 넘어갔다. 그래 갖고 이걸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왕이 하늘의 명을 잘 지키지 않고 포악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패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문왕과 무왕이 그런 이제 하늘의 명을 받고 이 주왕을 뭐냐 없애고 그다음에 주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인제 이런 역성혁명론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주왕처럼 이렇게 패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자한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 어루만지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뭐냐면 덕에 의한 통치, 덕치주의라고 해요, 덕치주의. 그래서 이 청명 사상하고 덕치주의는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청명 사상과 덕치주의는 그 뭐냐면 은주 교체기 때 그 당시 주나라가 뭐냐면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뭐냐면 정당성을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주 교체기에 어떤 정당성을 제공한 게 이 청명 사상과
독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은나라가 멸망한 게 이 중앙의 어떤 폭정이었는지 아니면 주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둘이 결합해서 멸망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멸망했는지는 잘 몰라. 왜냐면 기록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인제 뭐 팩트는 잘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은주 교체기 시기 때 이 당시 주나라의 어떤 정당성을 뭐냐면 그 뒷받침에 의해서 무슨 사상이 나왔다? 청명사상과 덕치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천자라는 말이 여기서 인제 또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인제 하여튼 이제 다시 이제 본건지에 돌아와서 자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는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도 또 그 제후의 아들이었던 경대부가 있고 그 경대부 밑에 또 사가 있죠. 예. 그래서 천자는 자기 땅의 일부를 제후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제후도 그 자기 땅의 일부를 또 밑에 하는 그 경대부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경대부도 그 밑에 있는 이제 또 사에게 좀 일부 떼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구성된 것이 뭐냐면 어 공건제도죠. 공건제도. 그래서 서로 간의 의무와 이제 권리로 인제 있는데 자 천자는 땅을 태워준 대신에 조공과 군사적 의무를 받고요. 밑에 있는 관계도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 국가 질서뿐만 아니라 뭐 서로 연결된 게 뭐냐 것이 이제 그 국가 질서 외에도 뭐가 또 종법과 연결됐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일가 친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법과 서로 연결시키는데 종법에서 보면 천자의 집안은 왕실은 일종의 대종이야. 그리고 제후 집안 공실은 어떻게든 소종이죠. 그리고 경대부와 제후 관계 보면 얘는 큰 집안의 대종이고 그다음에 경대부의 집안은 시실은 소종이 되는 거죠. 경대부와 사회관계도 얘는 대종이고 이렇게 소종이고 그래서 큰 집안을 작은 집안이 무조건 이제 모시고 충성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종법이야. 예. 근데 이 종법을 뭐와 연결시켰다? 이 봉건제도에 연결시켜. 그래서 이런 그 큰 집안이 작은 집안에 이렇게 충성을 한 것처럼 이게 뭐냐 큰 밑에 있는 속국이 대국한테 종속을 하고 또 대국은 준하한테 이렇게 종속하는 그래서 이런 가족적 질서를 국가 질서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갖고 이런 이제 뭐냐면 봉건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서양적 유대 관계인 종법을 바탕으로 이제 북의 시족제와 적장자 상속제를 바탕으로 해서 종법 대종과 부종을 해 갖고 이제 소종을 해 갖고 신분 질서가 형성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봉건제도 자체가 뭘 매개로 했죠? 화전을 매개로 했죠. 종법이라는. 자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봉건제도와 좀 차이가 있다. 서양의 봉건제도는 앞 시간에 말한 것처럼 토지를 매개로 한 거잖아요. 자 요 차이점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음. 상당히 쉽게 나온 거죠 요거는. 뭐 중학교 수준에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 수준.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봉건제도 에도마코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봉건제도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그래서 일본의 봉건제도 그다음에 주나라 봉건제도 서양의 봉건제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비교해라.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 종법 질서는 예문을 바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이런 것들은 주로 인제 적용되는 예야. 예. 이 종법 질서가. 근데 예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 범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됐냐면 그 보통 이제 주나라의 공동체 음락공동 융사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상당히 중요해. 이 사가. 예. 그래서 이 제사를 매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인제 보통 그 주나라도 인제 그 자식 조상신을 섬기죠. 그 조상신과 그 밑에 있는 일반 그 여기 이들을 인제 보통 인이라고 하거든요, 지배층. 그래서 지배층 간의 어떤 관계를 예라고 했어.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받들 모시고 그런 것들이 다 예예요. 그래서 예라는 건 원래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인제 그 지배층과 그다음에 그 지배층의 조상인 조상신 또는 뭐 천가의 관계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제사 문화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이런 제사 문화에서 제사라는 그 문화에서 이게 인간과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교 문화의 어떤 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는 뭐 공자 때부터야. 예. 공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신과 인간, 신과 지배층의 어떤 관계에서 지배층과 지배층
또 지배층과 피지배층과 지배층, 피지배층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관계에 적용된 것을 바꾼 게 뭐냐면 공자다. 그렇지만 요때 당시에 예라는 것은 그 당시 지배층인하고 그다음에 조상신과 상제 간의 관계를 뭐냐면 얘기한다. 제사로 매개를 한 거죠. 이 관계를 이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 문화는 지배층인 천자, 제후, 경대부 4만 적용되고 그 아래에 있는 민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민은 형별이 적용되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이중적인 모습들이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봉건 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은나의 지배 구조를 그대로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성왕 때 그 주공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체계화시킨 것뿐 불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왕실, 제후의 국, 경대의 도, 비 같은 상당히 계층적 주추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구조가 서주 때부터 해 가지고 뭐냐면 춘추 시대까지 중기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건데 이게 은나라의 때의 어떤 체제를 이렇게 계승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체제는 어 기록에 의하면 선왕 때 주공에 의해서 완성이 됐고 그리고 주공을 상당히 존경하는 유교 유학자들이 그 당시 은나라의 봉건제를 제대 이상적인 어떤 제도 보게 되는 건데 자 요 부분들을 한번 좀 볼게요. 예. 잠깐만 요거는 뒤에 넘어가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천자가 있죠. 그다음에 밑에 제후가 있어. 제후를 공이라고 해. 공. 그래서 각각 이제 천자부터 땅을 받아 가지고 뭐냐면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건데 자, 공은 융사 공동체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해요. 융사 공동체는 앞에 말한 것처럼 군사 제사를 이제 주로 수행하는 어떤 수장 역할이고 그리고 주요 국사 정책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신적 지주 및 대표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은 공동체 수장으로서 이제 그는 중요한 역할인데 요걸 바탕으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주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상신을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조상신이나 하여튼 하늘의 신인 이제 상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되게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조상신의 어떤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걸 상당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경대부나 제후들이 모여 가지고 공 밑에 경대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묘에 가 갖고 조상신을 받들어 모신 다음에 결맹을 하죠. 결맹. 맹세를 해. 그래서 조상신이나 상제 앞에 맹을 해. 그래서 공을 중심으로 하나 뭉쳐 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겠다. 뭐 공에게 충성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맹을 해요. 네. 그래서 인제 이런 식의 이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제 앞에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적이 쳐올 때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인제 언제 깨지냐? 춘추 후기 때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주술적 세계관이 점점 없어지게 돼. 그러면서 공이 이제 바탕을 통해서 인제 자신의 권위를 누렸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는 경대 부대에서 제끼게 되죠.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공이 있고 그다음 공 밑에 뭐가 있냐면 경대부가 있어. 그러니까 적장자는 공이하고 있고 경대부가 인제 그 밑에 나머지 이제 천남에 의하는 경대부가 인제 있는데 자 경대부는 원래는 대부죠. 대부인데 대부 중에 경이라는 이제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경대부가 하는데 제후 밑에 있는 이제 작은 또 제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대부는 국의 권력 집단을 구성하고 있고 주요 간직을 독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각 시족의 종주의 유력자가 돼. 이 시가 있어 시. 음. 이 시는 뭐냐면 그 당시 이게 신석기 후기 때부터 이제 나타난 건데 일종의 직능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 갖고 대개 이제 부계열족을 통해서 형성된 게 시고 모계열족으로 형성된 게 성이거든요. 근데 이 시는 어느 집단의 인제 뭐냐면 종주 어떤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인제 그 시라고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신석기 후기 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헷갈려 다시 많이 꼬였어. 네. 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신석기 후기 때부터 이제 형성된 것들인데요. 대개 보면 어떤 직능 집단,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집단들이 보통 시라고 해.
대개 보면 이게 부계열통으로 인제 하죠. 남자들이 주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직능이나 기능에 따라서 각각의 시를 인제 지칭하는데, 이 시를 지칭할 수 있었던 집단은 그 당시에는 주로 인제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원해 갖고 쭉 시가 나왔는데, 시는 자기의 어떤 이제 일 아니면 어떤 계통의 이제 활동을 이어받느냐 가지고 인제 시를 나눠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인제 시의 종주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경대부야, 경대부. 그래서 이 경대부는 국의 권력 집단으로 구성돼 있고 주요 관직을 세습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경하고 대부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경이 이게 있고 대부가 있는데, 경을 이제 제가 잘못했는데 경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덫을 하면 대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경대부가 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 그 있는데, 예. 대부를 이제 먼저 기준으로 했고 경을 이제 어때 경대부로 한 거예요. 제가 아까 했던 게 맞아요. 예.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경일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대부를 해 갖고 경대부라고 인제 하는데, 그 대부 중에 유명한 것을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사력과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각각의 나라에.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경대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은 자기의 인제 뭐냐 중심 읍을 가지고 있죠. 이게 도인데 도 밑에 또 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비읍을 이제 비읍이라고 하는데, 이 비읍의 어떤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있고 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단을 구성하고 있고 군국과의 전쟁에 참여를 의무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읍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과 그 실제 군사적 기반을 실제로 누가 갖고 있냐, 경대부가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그 경대부 밑에 사가 있죠. 사는 경대부 밑에 자손들을 이제 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는 말단 지배층 여기까지가 국인이야. 예. 보통 국인이라고 인제 지칭하는 것들이 이제 있고, 근데 전국시대 때 사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중심의 어떤 지식에 관료들 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공, 경대부, 사 여기까지가 이제 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민은 서인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토착민이나 주에 정복된 은나 유민들로 구성됐고 민으로 지칭됐고 주로 농경이나 이런 것들을 종사를 하는 계층들이다. 그래서 얘를 적용하는 대상은 인이고 요 민은 형벌로 다스리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배층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인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주왕실이 있고 제후는 국에 살고 있고 경대부는 도에 살고 있고 비읍은 그 밑에 있는 계층적 중층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다음에 지배층의 인과 피해주체 민으로 구성돼 있다. 예. 이렇게 이중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적용하는 법도 다르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상고시대 때도 그 인과 민이 달랐어. 그래서 이제 골품제 지수안에 경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국인이라고 불렸고 나머지는 노인이라고 민이라고 이제 불렸던 집단들이 있죠. 그게 있고, 자, 그래서 지배층인 국인은 왕국의 백성의 왕토 사상, 왕신 사상 등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왕토와 왕신 사상 같은 경우에는 요 주나라부터 나온 거야. 요 왕토 사상이라는 의미는 왕이 뭐냐면 토지는 모든 것은 다 왕의 토지다, 이런 의미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고요. 실제로는 왕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통치권에 관련된 내용이야. 소유권이 아니라 통치권과 관련된 거야,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후의 통계 장치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제후들을 어떻게 통치하냐, 통계하냐. 그중에 이제 볼 게 조공이라는 거예요, 조공. 자, 이거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데, 저유가 일정 기간 동안 주왕을 배하고 예물을 받다 바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후가 바뀌면 왕후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 조공 책봉 관계가 원래는 주왕씨라고 그 밑에 제후 간의 관계였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어 그 동아시아 국제 질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천자와 그다음 나머지 그 주변국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 때냐면 한무제 때죠, 한무제 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순수라고 해 갖고 주왕이 일정 지역을 다니면서 재우는 시점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천자의 권위를 지방에 확산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진시황 때도 했죠. 진시황 때도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통일하고 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석비 같은 걸 막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진흥왕 때 막 돌아다니면서 순수비 같은 거 만든 것도 일종의 천자 의식 의 발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라 중심의 어떤 사고 방식의 이제 발호, 신라 중심의 어떤 천하간의 어떤 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동성불론이라고 해 갖고 뭐냐면 동성불론은 뭐냐 같은 성씨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보면 앞에서 성과 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시는 신석기 후기 때 이제 주로 부계열 쪽에서 형성된 거고 진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승된 거고요. 성이라는 것은 신석기 이제 뭐냐면 초기 때부터 나타난 거야. 이 기원이 된 게. 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 뭐가 있어요. 어 여자 여자에다 날생자는 여자로부터 비롯된 거잖아. 그래서 신석기 초기 때는 아직 어떤 일부 일차제가 형성되지 않고 군혼이나 난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를 맺을 때 어떤 애가 나의 친족 관계인지 아닌지 아들인지 이런 걸 몰라. 아버지는 모르죠. 근데 어머니는 알아. 그러니까 얘가 나하고 뭔가 이제 혈연 관계에 있다 하면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쓰는 게 성이야.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 갖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같은 이제 근친혼이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이 근친혼을 방지하게 나온 게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가 직접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친혼을 이제 뭐냐면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성이라는 개념이다. 여자가 어떤 사람과 하고 이제 할 때 성교를 뭐냐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핏줄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모계열 쪽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주나라부터 쭉 지속이 돼요. 예. 그래서 동성분혼이라는 것은 같은 이제 핏줄을 나누기는 결혼을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동성분혼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이제 뭐냐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그래서 같은 것을 못하니까 다수의 이성 제후들과 또 결혼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양한 이성 제후들을 뭐냐면 중왕실 일가 포섭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중왕실 중심의 어떤 천안을 통해서 이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왕씨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인척 관계로 연결돼 갖고 일종의 주왕실의 어떤 천하관을 형성하는데 왕과 제후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와 예약을 되게 중요시 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강국제도를 갖고 제후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 지방을 감시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강국제도가 나중에 좀 악용된 것이 상간의 난이야. 예. 상간의 난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얘네들에게 이제 뭐냐 감시하고 내려보냈는데 오히려 감시 대상이었던 은나라 유민들과 짝짝꿍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양경제도가 있어요. 양경제도는 그 당시 주나라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누구예요? 아 주나라 주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주, 호경 그러니까 중심 도시는 호경하고 제2 도시로서 낙양을 둔 거죠. 예. 그래서 이 낙양을 둔 이유가 뭐냐면 은나라 땅을 국가적으로 통치하고 유민들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낙양을 이제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청명사상을 보죠. 자, 청명사상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7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7번이에요. 자, 이 청명사상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 은주교체기 때 나타났죠. 주나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은을 제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는 어, 백성을 통치할 때 패도가 아니라 왕도에 입각해서 이제 통치가 되고 만약에 패도에 입각해서 통치하면 은나라의 주왕처럼 쫓겨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하죠. 역사명에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청명사상의 주요 내용이야. 그 의미를 보면 자,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의 법칙을 운영하고 인간사를 잠재하는 절대 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상제라고 해요, 보통. 이 제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특정인들에게 이제 청명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은왕도 이제 뭐냐면 천의 명을 받았고 주왕도 천명을 받았어요. 근데 은하고 주하고는 이 하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되거든요. 은왕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명을 받은 그냥 단순히 대리인에 불과해요. 그렇 주왕은 청명을 받았지만 일단 청명을 받고 나서는 뭐냐면 자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 선만 넘지 않으면 돼.
자기가 패도 정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왕동 정치를 하고 나름대로 그 한도 내에서 덕지주의를 통해서 왜냐면 선을 넘지 않는 정치를 해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부여받는 거야. 그래서 왕은 은왕은 일종의 대리자 역할이지만 주왕은 대표자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의 명을 꼬박꼬박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 결정에 어떤 자기 생각을 반영할 수 없죠. 근데 중앙 같은 경우에는 어 왕을 일단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최종적인 판단자고 그 안에서 뭐냐면 선 넘지 않은 선에서 나름대로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할은 뭐냐? 청명을 받은 주의 무왕이 은혜 정보를 합리화시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청명을 받고 이제 너희들 그 예전에 주왕이 멋대로 행동했으니까 했다. 그래서 역성유명을 통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청명을 받은 주왕이 은혜 정보를 합리화시키고 은유민들을 이제 포섭 동화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주의 통치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확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왕실의 어떤 천하관을 형성했다. 청명을 받은 천자가 주변의 인제 그 중화 민족을 이제 통치하고 주변의 민족도 또 통치하는 그런 것을 해서 그 당시 인제 하이를 막는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량을 받은 이제 천자는 뭘 통치해서 하는데요? 도덕적 제 덕치를 통해서 하는 거야. 패도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는 문치 우위를 확립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치 우위를 확립하면서 관료제도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청량을 받은 천자가 만약에 덕치가 아니라 패도를 했다. 그러면 이건 천자로서 더 이상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명이 다른 성씨로 넘어가죠. 이게 뭐냐면 역성명이고 은과 주에서 교체할 때 이 역성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까지 이렇게 넘어갈 때 또 역성명이 일어나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청명 사상은 후에 이제 천이라는 개념, 청명이라는 개념, 천자, 천하 이렇게 형성된 제왕가 중국 위주의 세계관을 성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중국 역대 군주에 형성되어 중국 역사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시 앞에 돌아와서 그 당시 주나라는 정치 제도는 봉건 제도를 했고 이 봉건 제도는 또 뭐와 연결돼 있죠? 예. 그 당시 종법과 연결됐죠. 종법. 그래서 가족 질서를 국가 질서로 확대 개편되면서 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봉건제는 허연적인 봉건제도 이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 봉건제도는 주로 이제 그 구성원들은 민이 아니라 인이죠. 인과 그다음에 그 어떤 조상신 간에 또는 상제 간에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이제 재화 간에 연결시켜 주는 존재가 예법이죠. 예법. 예. 이런 것도 연결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나라의 어떤 정치제도로서의 청명 사상을 통해서 정당화시켜 줬다. 요런 내용들 이제 연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끝났고요. 그래서 주나라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생략했어요. 그래서 주나라 같은 경우에 청명 사상을 통해서 문치주의를 확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치주의가 그래서 관료 제도가 발달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의 관직이 예전보다 더 복잡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태보, 태사 있고 뭐 경사도, 육관도 있고요. 뭐 등등등 있는데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런 이제 주의 간직 제도 같은 것들이 후에 또 뭐냐면 신라때 왕망이나 추추부 때 간제 개혁에도 영향을 줘.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주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간제 개혁을 하거든요. 주례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의 예법, 제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델로 해 갖고 간제 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 이 신라나 무주 때 많이 인제 사용됐죠. 물론 이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긴 하지만 잠깐 사용했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 제도도 인제 좀 보면 중앙군은 종주육사하고 성주팔사로 구성돼 있어요. 종주육사는 인제 주로 호경을 지키는 부대고 그다음에 성주팔사는 낙양을 이제 지키는 부대인데 성주라는 것은 이제 낙양이죠. 예 낙양을 얘기하는데 낙양 주변에 은나 유민들이 많기 때문에 은유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인제 있고 조공 관련된 내용만 좀 한번 읽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82번 한번 읽고 좀 쉬기로 하죠. 자 제후의 제와 통솔에 대해서 중앙시에서 조공제를 실시했다. 자 조공은 제후가 일정한 기간 동안 중앙을 배회하고
그 지역의 토산물 예물로 증정한 걸 말한다. 자, 이 조공을 통해 주왕은 제후가 상견하고 시정 방침을 하달하였고 또한 상호 친목을 동독히 했다. 그리고 조공을 등한시하는 제후는 주왕의 정보를 받았다. 또한 조공은 그 제후국을 방문하여 순수를 통해서 제국의 정치 현황과 기타 사정을 살펴보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조공과 순수와 관련된 내용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춘추 전국 시대에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